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 그죠?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그죠? 대명사로서 사용되는데 접속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애들,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와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있는 절 자체는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준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보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도대체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살짝 보긴 했었죠. who나 which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관계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보자면은 내용 자체가 관계가 있는 두 명사 중에서 이제 관계대명사로 대체하게 되는, 그죠? 이 명사의 정체,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의 역할, 이거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저번 시간에 봤었던 거, 만약에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으면은 뭐 who,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면 뭐 which,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who, which나 이런 애들이 문장 자체에서 주어로 쓰이면은 어떤 거, 목적으로 쓰이면 어떤 거, 이런 거가 있었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봐서, 그죠? 얘가 도대체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거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얘가 주어, 목적어 아니면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그죠? 요거에 대한 거 하나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쓰이는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종류 자체는 그냥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얘네가 되겠죠. 그죠? who, which, that, 이런 애가 될 텐데, 왓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who, which, that 세 개가 될 텐데, 이 who, which, that이라는 애가 주격인 경우, 그 다음에 소유격인 경우, 그 다음에 목적격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인칭 대명사에서 다 했었던 겁니다. I, you, he, she, it, 이런 애들, 그죠? they,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형태가 있었죠. 그죠? I라는 애는 I, my, me. You라는 애는 you, your, you. 그죠? He라는 애는 he, his, him. 이 형태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죠? 얘네들 자체도, 관계대명사 자체도 이름이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처럼, 소유격, 주격, 목격,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그죠?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체는 세 개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이렇게, 후라는 애의 격, 세 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위치라는 애에 대해서 격이 세 개 있는 거고, 대시라는 애에 대해서 격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후라는 애가 쓰였을 경우에는 사람일 경우가 되겠죠. 사람일 경우 후를 쓸 수가 있는데, 이 후라는 애는 주격일 때 후지만, 소유격일 경우에는 후주로, 그 다음에 목적격일 경우에는 whom이라는 애로 변하게 되고요. 위치라는 애는 위치는 주격이 되겠지만 목적격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똑같이 위치가 갑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위치로 가고 소유격이었을 때는 of which, 물론 이제 of which 말고도 who주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who주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겹치는 게 두 개죠. which라는 애는 who라는 애랑은 틀리게 후라는 애는 whom 이렇게 틀리죠. 그죠? 주격과 목적격이. 근데 위치는 후라는 애랑은 틀리게, which하고 똑같이 쓰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소유격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소유격 자체도 이제 who의 소유격은 whose, 그죠? which의 소유격도 whose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whose도 쓰일 수 있고, of which라는 애도 두 가지가 다 쓰일 수 있지만, 이 whose라는 애도 원칙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hat이라는 애가 또 관계대명사로 또 이제 쓰이게 되는데 세 번째 종류가 될 텐데 이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애는 좀 약간 좀 독특해요. 목적격은 that과 같은데 소유격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that이라는 애는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who하고 which에만 소유격이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볼까요? I have the book. 자, 그게 나와 있고 I bought the book yesterday.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예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자, 이 두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문장을 가지고 관계대명사 절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었죠? 공통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공통점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그죠? 대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통점은 명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사 중에서 공통점 누구죠? the book과 뒤에 나오는 the book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자, 이 the book이 같기 때문에, 그죠?
같기 때문에 얘를 매개체로 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이 두 개 공통점은 한 대로 모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붙어서 써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더 북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가서 앞에 있는 더 북의 뒤에 붙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had the book. 그 다음에 더 북이 뒤에 나와서 the book I bought. 그 다음에 yesterday.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더 북이란, 앞으로 나간 더 북이라는 애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접속사 형태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죠? 접속사 형태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더 북. 그죠? 의미는 사물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로 바뀐다? 위치로 간다. 자, 거기다가 이제 목적격, 주격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데 얘는 위치라는 애는 목적격, 주격이 같죠? 그죠? 맞죠? 원래는 지금 보시라는 애 뒤에서 더 북이 지금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줘야 되는데 이 목적격 위치, 모양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위치를 써주면 되겠다. 그냥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적격이라는 애가 쓰였을 경우에 그냥 얘가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애라서 목적격 위치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이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애들, 그죠? 후 위치 대에 대한 애들. 그 다음에 이 후 위치 대시 그 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봐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대명사들이라면은 어떤 형태로 쓰이게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보도록 하죠. 후라는 애를 먼저 봐볼게요. 후는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애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또 대체할 명사가 사람이 있으면 대체할 명사가 이제 사람이면서도 또 이제 문장 내에서 주어 기능을 할 때 그때 주격 관계대명사 후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후를 쓸 수 있는 원칙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후를 사람이면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명사, 그죠?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던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 자체를 뭐로 바꿔줄 수 있다? 후라는 애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주어 동사가 두 개로, 그죠? 절 두 개가 연결될 때,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I will meet Tom. He is my classmate. 탐이라는 애가 아마도 he랑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거리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조건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결시켜줄 때 써줘야 하는 이 he라는 애가, 그죠? 연결시켜줄 때 사용될 이 he라는 애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누굴 사용한다는 얘기야? 바로 who라는 애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ll meet Tom 바로 뒤에 반드시 붙어서 쓴다 그랬었죠. 그죠? Tom 나오고 사람이면서 주어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who를 사용해서 I'll meet Tom who is my classmate 형태로 쓴다는 얘기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이 who is my classmate라는 이 절 자체, 형용사, 이 절 자체는 앞에 있는 탐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죠? 탐에 대한 얘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와서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나는 탐을 만났는데 걔가 누구냐면, 그죠? 걔가 누구냐면 나의 클래스메이트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후주에 대한 얘기도 한번 봐볼게요. 자,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주라는 애는요, 마찬가지로 후에서 파생된 애이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가 있는 단어들 중에서요, 하나가 소유격의 형태일 때, 그때 그 소유격 단어를 관계대명사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뭐 둘 중 하나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좀 이상하죠?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I met a girl. 그 다음에 her mother was a mayor.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a girl하고 누구하고 같아요? her하고 같죠? 그죠? 맞죠? her하고 같습니다. her mother에서 her만 같습니다. mother까지 같은 게 아니라 그녀까지만 a girl은 누구야? mother가 아니라 her잖아요. 그죠? 그녀잖아.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만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뒤에 mother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 her라는 애를 매개체로 해서 접속사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지금 her라는 애가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mother라는 애가 진짜 주어가 될 거고요. 동사가 was, 그 다음에 mayor가 보어가 되겠죠. 이 her라는 애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mother라는 애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 그죠? 소유격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녀의 어머니, 그죠? 소유격이기 때문에 girl과 연결시켜서 변형을 시켜줄 때 소유격 형태인
사람을 나타내는 소유격 형태인 whose로 바꿔줘야지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I met a girl. 그 다음에 whose 다음에 mother was mayor. her가 whose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who 같은 애는 who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whose라는 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은 주어의 역할이 아니죠. 그죠? whose mother 자체가 주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whose라는 애는 그냥 단지 mother를 수식해주는 소유격일 뿐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whose라는 애는, whose 자체는 반드시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를 달고 나와야지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whose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얘는 문법적으로 틀리네요. 아시겠죠? whose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그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 her라는 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볼 텐데, her라는 애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she라는 애는 인칭되면서 어떻게 변하죠? she, her, her라고 변하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헷갈리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her를 보고서 이거 목적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목적격, her는 목적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소유격도 똑같이 her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her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her라는 애는 she, her, her.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he, her, her로 바뀌기 때문에 her가 목적격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여요. 그죠? 목적으로서 단독으로 쓰이는데 her가 소유격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었지만 소유격 자체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her가 나오면 그 뒤에 her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얘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her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얘가 바로 소유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whose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whose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요. 이제 whom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whom이라는 애는 마찬가지로 who에서 파생됐는데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 그죠? 사람을 나타내면서도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I met a girl 이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I had met the girl in New York a long time ago 라는 애가 나왔죠. 자, I met a girl에서 girl과 그죠? 뒤에 나오는 I had met the girl이 지금 같은 애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연결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죠? 얘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맞죠? 앞으로 나가서 걸과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죠? 걸과 걸을 서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죠? I had met in New York long time ago.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더 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랬을 경우에 이 걸이라는 애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어떤 형태? whom이라는 형태로 바꿔줘야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도요, 딱 보자마자 whom이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얘는 뒤에 문장에 동사 뒤에서 나왔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누구냐면은 I had met in New York long time ago. 오래전에 뉴욕에서 만났었던 그런 여자애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뭐 해석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의역으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whom 뒤에 거부터 얘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해석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실 때 그냥 앞에서부터는 쭉 가시면 돼요. 아니면 그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whom 나왔으면 누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I found Tom. 그 다음에 I was looking for him all day long. 자, 탐을 찾았는데 I was looking for him. 내가 하루 종일 찾았대.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를 찾았죠. 그가 지금 탐과 같습니다. 똑같이 전치사라는 애 뒤에서, 그죠? 뭐 전치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look for 자체가 이제 찾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지금 목적어 자체가 힘이 지금 쓰였기 때문에요. 얘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힘 자체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I found Tom 하고서 반드시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Tom 뒤에 힘이 뭐로 바뀐다? whom으로 바뀌게 된다. 그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whom으로 바뀌고 그 뒤에 I was looking for 다음에 힘은 앞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없고 all day long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찾았다. 탐을 찾았는데 탐이 누구냐면은 I was looking for all day long. 하루 종일 내가 찾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who, whose, whom에 대한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데 whose라는 애만 약간 좀 틀려요. 자, who라는 애는
만약에 who가 나왔다 그랬으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었죠. 왜냐면 who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om이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whom이 나왔다 그랬으면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맞죠? 바꿨을 때 I had met. 그 다음에 바꿨을 때 I was looking for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who's라는 애만 약간 독특해요. who's라는 애는 자신만의 명사를 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가 나왔을 때, who's가 나왔을 때 반드시 그 who's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명사의 소유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who's라는 애도 여러분들이 해석상으로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who's 자체도 여러분 해석하실 때 별로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앞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내용의 예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I met a girl whose mother was a mayor 이런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I met a girl 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whose mother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걔의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났는데 걔의 엄마가 메이어야 시장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who's도 그래서 똑같이 앞에 거부터 그냥 쭉 보시면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관계대명사의 종류 이제 파트 1이 될 겁니다. 이제 who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which에 대한 것들, 그죠? 대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